네, 안녕하세요. 신일고 아이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윤지입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교 이번 시험 범위였습니다. 문학이 조금 많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죠. 부교재에서 3개 지문 들어왔고 이번에 아이들 봤었던 3월 모의고사 또 지문 3개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좀 어렵게 되는 파트였죠. 이제까지도. 네, 문법도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 문법이 이제 시험 범위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화하지 못할 만큼 많은 분량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로 봤을 때. 자, 출제됐었던 문항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문법이 9문제 나왔습니다. 객관식으로. 그 다음 운문 파트에서 10문항 출제됐고요. 소설이요. 소설에서 4문항 출제됐고요. 비문학에서 7문항 출제가 됐는데요. 잠깐 앞으로 가보실게요. 비문학이 지금 시험범위 몇 개였죠? 지문 6개였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지문 6개에서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이요. 공지된 시험 범위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비공지된 지문에서 2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느낌으로 처음 본 낯선 지문 2개를 현장에서 풀어나가야 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점수 배점을 보시면요. 문학 부분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봤을 때 문학이 시험 문제도 합쳐서 14문항 이제 배점도 가장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는 문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은요,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원래 문학은 쉽게 출제해요. 심지어 선지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굉장히 짧은 선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도 핵심 정보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제가 음영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이거는 거의 다 먹고 들어가는 점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변별은 어디서 나는가? 자, 다음 표 보세요. 자, 여기요. 자, 변별력은요. 문법 30.5점과 독서, 비문학 23.3점. 여기에서 실질적인 변별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점수는 그냥 다 같이 먹고 들어가는 점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실제 변별은 문법과 비문학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요. 문법이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어렵게 출제된다는 건 제가 저번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문법을 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독서, 비문학 실력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시험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 서술형은 없습니다. 자, 이제 파트별 특징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돼요. 자, 이 9문제 변별력이 있는 배점이죠. 이 30.5점이요. 고3 수준 혹은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떤 의도로 이런 걸 낸 것 같냐면 아무래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상위권 아니면 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수능 선택 과목을 그 문법이 포함된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어차피 수능 때 문법 해야 되니까 문법 공부 열심히 해놓자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학년 문법 항상 들어가거든요. 다음 시험 범위에는 문법이 더 어려운 파트가 들어갑니다. 2학기 때도 계속 들어가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대비할 겸 문법을 탄탄하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 고3 때 조금 편하죠. 선택 과목 문법이 좀 편해집니다. 요구하는 개념 자체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우리 학교 문법 내신은 벼락치기가 절대 안 돼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막 갑자기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국어 문법을 시작하면 수학, 영어 다 포기하고 국어만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법을 공부를 해 놓아야 되고 벼락치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큰 줄기나 핵심 정보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세부적인, 지엽적인 것들까지. 이제 문법엔 또 예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알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 우리 학교 문법 프린트 어머님들께서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외가 정말, 예외나 예시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 예문이 많기 때문에 그 예문들 하나하나 다 보고 가야 되고, 우리 학교 시험 범위 중에서 성실함이 가장 요구되는 파트라고 할 수 있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 학교는 정말 내신 잘 보려면 문법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된다. 자, 특히 이 9문항 중에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좀 눈여겨본 건 뭐였냐면요, 요 지문형 문법이었습니다. 작년 기출이나 재작년 기출을 봤을 때 이 지문형 문법을 출제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출제한 건데요, 지문형 문법은 뭐냐면 수능에서 딱 2문제가 지문형 문법 문제예요. 지문을 비문학식으로 줍니다. 문법 개념을 비문학식으로 이렇게 쭉 서술을 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문항 중에서 무려 5문항이나 지문형 문법으로 출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 내신 혹은 이제 더 크게 봐서 2학기 내신까지 생각했을 때 이 지문형 문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아무래도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법 문제보다 아이들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저는 이런 문법 문제 유형 처음 봤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현장에서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해보고 풀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만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야죠. 자, 다음 문학입니다. 운문 파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교과서 작품보다 부교재 작품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부교재 작품에 있는 작품들이 난도가 조금 더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문학 개념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 요게 좀 특징이에요. 내신스럽다. 자, 앞에 있는 문법은 수능스러워요. 굉장히 수능스럽고요. 고3 수능 수준 이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고3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문법 잘한다, 나 문법 좀 한다 하는 친구들조차 힘들어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 9문제 다 맞췄으면 이 친구 정말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문법. 이제 이 문학 운문 파트는요, 정말 대조돼요. 앞에 있었던 문법과. 정말 내신스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제됐던 것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어떤 작품이에요? 우리 작품의 시험 범위 청각의 촉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선지해서 이 시는 촉각의 청각화를 통해서 뭐 요렇게 스위치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신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윗목은 차가운 부분이고 아랫목은 따뜻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온돌방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윗목과 아랫목이 어디가 따뜻하고 차가운지 모르죠. 그쵸? 근데 이게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서 처음 본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작품에서 요에 대한 해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선지에선 요거를 스위치했죠. 윗목이 따뜻하고 아랫목이 차갑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찬밥처럼 혼자 남겨뒀다, 이런 시인데 실제 선지에서는 찬밥을 먹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 부분에서는 스위치를 유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문문학은요, 운문문학보다 더 쉽고 선지도 더 짧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진짜로 드릴 말씀이 없다, 그 정도입니다. 정말 기본 개념들, 이 작품에서 핵심인 것들만 출제가 됐습니다. 요 출제 경향, 문학 부분에서, 시 부분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법 부분들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독서 파트에서.
자, 두 지문, 7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7문항이면 많진 않죠. 그런데 비문학 지문 2개 읽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문학이 뒤에 남아있는데 문법이 어렵잖아요. 그쵸? 어디 먼저 풀어야 되죠? 당연히 여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문제 푸는 순서도 중요해요. 자, 문법, 문학, 독서 어디를 가장 먼저 푸는 게 좋죠? 문학 먼저 푸는 게 일단 좋죠. 여기는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문법을 풀어야겠죠. 마지막에 비공지 지문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쵸? 난도는 정말 상이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기출이 됐냐면요. 2022학년도 수능특강 과학기술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 지문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출제하고요. 2019년 6월 평가원, 둘 다 그러니까 고3 기출 지문입니다. 고3 기출 지문을 가지고 와서 그냥 낸 거예요. 공지된 시험 범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6개 공지된 작품 지문들 있죠. 6개. 그거는 왜 시험 범위였지? 비문학 공부시키려고 이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자, 요 둘 중에요. 우리 이제 이번에 기출된 그 비공지 지문 중에 이 경제 지문 있죠. 이거에서 시험 범위와의 접점이 있습니다. 그 공지된 시험 범위에서 비문학이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경제 지문의 경우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공부한 친구가 시험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쌤, 비문학 진짜 공지 안 했던 거에서 하나 나왔고요. 공지했던 거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이제 시험지를 열어봤더니 야, 이거 2개 다 공지가 안 됐던 건데?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하나가 공지가 됐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공지된 시험 범위 중에서 경제 지문을 가르칠 때 딱 그 지문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경제는 뭐 환율도 경제고요. 경제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뭐 보험, 뭐 환율, 보험 이런 것들을 제가 개념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중요하고 한 개념만 정리를 잘 해본다면 다음에 내가 낯선 경제 지문을 처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경제는 다른 파트보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느낀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본인이?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작품 지문 다 어려웠었고요. 수능 독서 실력을 비내신 기간 때 쌓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학교에서 국어 최상위권에 도약을 하려면 비문학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비공지된 부분에서 두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지된 비문학 지문들을 그럼 공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연계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고 들어가는 게 내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공부 방향성 설명드리자면요. 혹시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이미 학기 초에 이거 다 공지됐었거든요. 이미 1년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가 싹 공지가 됐어요.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계세요? 저 이제 그 용지를 아이들한테 받았어요. 그 프린트를.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범위 이미 나왔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범위가 나왔어요. 이제 이걸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나 모르고 계시는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일단 기말 범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벌써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75%가 반에서 국어 1, 2등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처음에 점수를 딱 채점을 하고 나서 이제 걱정스러웠던 거죠. 100점이 아니니까. 중학교 때 항상 100점이었는데. 그래서 쌤 어떻게 하죠?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보니까 반에서 1, 2등 했더라고요. 시험이 좀 어려웠어서 이제 100점이 뭐 1등급 커트라인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저 기말도 잘해서 1등급 받아야겠어요. 이래가지고 쌤 다음 문법 시험 범위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문법 이미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어느 파트냐면요. 혹시 품사라고 들어보셨죠? 뭐 동사, 뭐 형용사, 관형사, 조사 거기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보다 더 방대하고요. 더 어렵습니다. 거기만 시험 범위인 게 아니라 혹시 합성어, 파생어 이런 개념 좀 들어보셨을까요? 합성어와 파생어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합성어, 파생어나 품사를 합치면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단어 부분이 우리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중간고사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운이 시험 범위였잖아요. 이제 기말은 단어가 시험 범위인데 단어 부분이 더 방대하고 더 어려워요, 음운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더 만만하게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기말고사 난도는 중간고사랑 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잘 본 친구들은 잘 봤어요. 막 엄청 극악의 난도였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려운 편이다, 그냥 딱 이 정도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인 건 맞고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난도가 유사하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평균 점수를 보시고 조금 더 이제 운이 좋으면 쉽게 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 점수로 최대 한 등급 정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고전했더라도 열심히 하면 한 등급 정도는 올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파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절대 벼락치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주차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들이 예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소화를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해봐야 되는데 그 다양한 문제 유형 중에서 어떤 거 기억나세요? 아까 앞에서 지문형 문법. 그 지문형 문법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기말고사에서도 독서가 비문학이 비공지된 지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대비하려면 문법이랑 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법 개념 정리를 잘 안 하고 들어가면 푸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헷갈리니까 3번인가? 4번인 이게 뭐지?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1등급을 진짜 받고 싶다, 하다못해 2등급이라도 도전을 해야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 문학이랑 문법을 꽉 잡고 들어가야 돼요. 독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법은 정말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고요. 성실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파트죠. 자, 독서는요, 아무래도 수능 기본 비문학 실력이 필요한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지된 그 지문들 중에서 좀 어려운 지문들이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지문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면 유사한 연기 지문들을 풀 수 있는 속도나 이해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독서 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환율 관련된 지문이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라면 이제까지 환율이 제재였었던 고3 기출들과 수능 특강을 이제 엮어가지고 아이들 풀릴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독서 부분에서 사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지된 시험 범위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개념들은 정리를 해주고 가게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요, 너무 쉽게 나와서 그냥 핵심 기본 개념들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그 문제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요, 1번부터 30번까지 정직하게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파트가 문학이죠. 여기서 틀린 친구들 많이 없거든요. 문학을 빨리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문법이에요. 문법 빨리 해주고 독서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 마지막으로 미루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능동적인 학생일 경우에는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좀 우리 아이가 좀 기복이 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 그러면 좀 주차별 학습 패턴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이게 좀 통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 머리가 커서 잘 안 통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설득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어머님들이 짜주시기보다는 네가 일단 한번 정해봐라 라고 해서 학원 가는 시간 요일별로 몇 요일에는 수학을 복습하고 몇 요일에는 숙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도 이 패턴에서 좀 안정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목요일에 하려고 했었던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죄책감이 본인 스스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는 날을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신 기간에 이렇게 좀 놀면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이제 문학이랑 이제 문법이랑 독서 시험 범위들 중에서 문법이 가장 중요하고 문학은 조금 중요도가 좀 비교적 떨어진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외부 연계 작품은 참고로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출제가 잘 안 됐었고요. 문학 파트에서요. 그래서 비문학 실력도 꾸준히 이제 특히 여름방학 이용해서 우리 기말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고 2학기도 있잖아요. 이제 여름방학 때도 비문학 실력에 좀 초점을 둬서 방학 때 비문학 공부 많이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